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인 가구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슬기로운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교육센터 폼협동조합의 한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관 방법에는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이제 농산물들은 안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가공품들은 유통 기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선은 그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요 앞에 주로 이제 양파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 당근 이런 것들은 사실 실온에 보관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실온에 보관해야 될 것, 토마토는 가능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고 실온에서 놓고 드셔야 되는데, 토마토 드실 때는 그냥 놔두면 토마토 꼭지 부분에 사실 곰팡이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잘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예쁘게 담아 놓으시면서 자주 이렇게 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될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온에 보관을 오래 해두시면 맛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비닐에 꼭 잘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좀 긴 기간 동안에 아삭하고 시원한 사과를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두부, 오늘 여기에 놓여 있는 두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채소류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지금 버터도 있는데 이따 버터 보관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자, 제가 놔둔 양파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당근 이런 것들은 아까 실온 보관하면 된다고 했어요. 실온을 보관을 할 때 그냥 봉지째 사왔어요. 비닐봉지에 대부분 들어있죠.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그걸 그대로 실온에 보관하시면 마찬가지로 그 안에 습기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곰팡이가 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물기를 제거하시고 잘 싸서 사실은 보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감자를 보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사실 많이 안 보죠. 근데 혹시 신문을 구할 기회가 있으면 신문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바구니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미리 찢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자, 신문을 밑에다 잘 깔아주세요. 이 신문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에서 참 다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바구니에 잘 깔아주고, 얘의 역할은 결국은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죠. 요즘은 또 신문을 인쇄하는 기름이 콩기름이라고 하니까 좀 인체에 무해하겠죠. 그래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쌍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쌍난 부분은 꼭 도려내셔서, 그 쌍난 부분을 도려낸 거를 그대로 보관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얘는 껍질을 다 깎아서 약간 식초물이나 소금물 같은 데다 이렇게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싹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감자는 쌍난 감자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요렇게 바구니에 담으시고요. 바구니에 담으실 때 사실 사과 하나를 같이 넣으면 좋다고 해요. 보관할 때, 쌀 보관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요렇게 하셔서 또 다시 신문으로 잘 감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쪽에 잘 넣어 두시고,
필요하실 때 꺼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감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얘를 고구마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얘는 이제 빛을 보면 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고구마는 제일 오래 보관하시려면은 이렇게 신문지에 감싼 상태로, 아까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넣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신문지에 이렇게 싸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바구니 같은 데다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바구니가 없을 때는 뭐 그 종이 상자 이런 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택배 상자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그럴 때 좀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싸가지고 잘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막 현관 쪽에다가 고구마 수확하셔서 보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근도 마찬가지죠. 이 신문지가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신문지도 얘를 다 닦아내지 마시고 흙이 있는 상태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깨끗이 싸서, 얘는 좀 이렇게 세워서, 길쭉한 애들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싸셔서, 결국은 오래 실온에 보관한다라는 거는 습기하고의 문제거든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는 것들이 있고,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양파도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싸서, 신문지가 정말 다용도로 쓰이네요. 하나하나 싸시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실온에 보관하는 것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신문지로 다 감싸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구니가 있으면 바구니에 보관하시고, 안 그러면 종이 상자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그래도 꽤 쓰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얘네들도 다 물러서 썩고 곰팡이 나고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양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문지에 싸놓거나 아니면 팔 때 양파망에 팔잖아요. 양파망채 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놓으시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마늘 보관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아까 설탕이 필요한데, 이 설탕이 우리 맛을 내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마늘을 보관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설탕을 깔아주세요. 근데 설탕이 없으면 소금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얘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이나 설탕이 하는 역할은 제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래서 이 상태로 설탕 위에 또 키친타올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꼭지 부분을 다 닦아서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게 물기 있는 상태로 여기다 넣으시지 말고, 이게 물기가 없는 상태로 냉장고에 들어가도 물기가 생겨요. 얘 자체에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을 밑에 깔고 마늘을 쌓은 다음에 다시 키친타올로 위를 덮어주시고, 이게 이제 보관 용기에 여분이 있다면 또 한 칸 정도 더 쌓으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에 설탕이나 소금을 깐 상태에서 생마늘을 보관하시면은 좀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마늘 사온 상태, 비닐 상태로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지는 마세요. 그렇게 해서 마늘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고추 얘기를 했는데,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추 한 봉지 사면은 사실 다 한 번에 못 먹어요. 계속 먹고 싶은데 얘를 냉동 보관해버리면은 다음에는 생으로 먹을 수는 없죠. 예, 요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시고 싶다. 마찬가지로 얘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꼭지 같은 경우 따셔도 돼요. 꼭지를 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제거하는 거. 하여튼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비닐 이 상태로 뭐 비닐 그 팩 이런 데다 넣으셔도 좋은데 냉장고 정리를 할 때 그렇게 넣으면 냉장고가 지저분해지겠죠. 저도 이거는 집에 가서 실천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꼭지도 따고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병이 있으면 얘도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세워서. 자, 이렇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쓰시고 어쨌든 습기가 없으면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두부의 경우에는 사서 이 상태로 넣어놔도 조금 가기는 해요. 근데 요거보다는 꺼내서 요리를 하잖아요. 꺼내서 요리하고 남은 부분을 보관하는 방법이죠. 이미 이거는 뜯어서 이 안에 물이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 물을 드시면 안 돼요. 물을 아깝다고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하고, 자, 사용을 하신 다음에, 자, 내가 오늘은 찌개에다가 혼자 사시니까 이거 반모 먹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요만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남았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충 랩으로 씌워서 넣어놓으면은 다음에 못 먹어요. 요럴 때는 요거를 요 상태로 소금물을 만드세요. 소금물을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국물이 없어서 물을 넣었는데 여기다 넣으시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또 마찬가지죠. 랩으로 씌우면 밀봉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시는 보관 용기에 담으시고 만든 소금물을 부어서 부어서 여기를 두부를 다 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소금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운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시면 그래도 며칠 동안 보관하시고 다음번에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관을 하시거나 또 한 가지는 두부도 얼려서 드시면 좋아요. 혹시 두부, 언두부 요즘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언두부의 경우에는 이 상태로 넣어두면은 또 나중에 어른 상태를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자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쓰시는 용도에 맞춰서 이제 잘라서 보관하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찌개에 넣겠다. 그러면 그 상태대로 이렇게 미리 다 잘라서 찌개에 넣을 만큼의 크기로 자르거나 찌개에 요거보다 더 적게 넣어야 되는데 더 넣었는데 보통은 요 상태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상태로 그냥 랩에 잘 씌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세요. 두부는 얼린 상태는 얘가 영양 성분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이 그냥 두부를 먹는 것보다 언두부를 먹는 게 영양적인 면에서 좋다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언두부로 만든 두부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자, 우선 베이컨만큼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얘를 일단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베이컨을 그대로 줄줄이 놓는 거예요. 종이 호일이에요. 종이 호일에다가 위에다 놓고 자, 이렇게 종이 호일 위에다가 남은 베이컨을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잠깐만요.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로 냉동 보관하면 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까 말아줬죠. 말아줬으니까 요 공백이 있잖아요. 띄었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용기여야 되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자, 요렇게 아까 베이컨을 종이 호일에 쭉 놓고 돌돌돌돌 마른 상태에서 사이사이를 잘라주셔서 베이컨을 요렇게 보관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냉장 보관을 해서 사용하시면 다음번에는 얘를 한꺼번에 보관하면 또 막 다 뜯어야 되고 어렵잖아요. 필요하신 만큼 꺼내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식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거 하나 정도 금방 먹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잘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컨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자, 이 버터의 경우에도 잘라줘요. 버터를 실 만큼 자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잘라서 얘를 보관할 때는 뭐가 유용하냐면 유산지 아시죠? 유산지를 얘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산지에 이렇게 이 상태로, 자, 유산지라는 거는 이 종이에 이제 기름,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관할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먹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포션 버터를 사셔도 돼요. 그 하나씩 들어있는 버터 있죠. 근데 이제 포션 버터는 훨씬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램당 따져보면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알뜰하게 혼자 사시는 생활을 잘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유산지에 싸가지고 마찬가지로 보관 용기에 잘 담아서 덮어서 얘를 냉동고에 넣어놔도 되겠죠.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 정말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냉동고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근데 버터는 냉장 보관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에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관 방법 0도씨에서 10도씨면은 냉장 보관이 더 적당한 거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냉장고의 온도 아세요? 냉장고 온도? 냉장실은 4도예요. 4도. 기본적으로 4도. 그 다음에 냉동실이 영하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시고 있어야 얘네들을 보관할 때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유통기한이 표시가 돼 있어요. 유통기한을 지켜서 가능한 한 이제 드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건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유통기한이 지났다 못 먹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혹시 이제 이 상태, 맛 이런 걸 봐서 괜찮다면은 이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확인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통기한을 쓰지 말고 소비기한을 쓰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알려달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확인을 해보셔서 요때까지,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살 때 유통기한이 지난 걸 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걸리니까. 근데 이제 집에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보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버터까지 했고요. 우리 흔히 먹는 파까지 이제 했습니다. 파는 우리가 되게 잘 쓰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에는 또 파도 요즘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파를 소분해서 파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마트에 나가보니까 파 소분하는 경우도 그냥 잘라서 파는 정도더라고요. 잘라서 파는데 그것도 비닐 포장이 다 돼 있어요.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
게를 그 상태로 사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은요, 수확 후에 바로 비닐 포장을 하게 되면 얘가 열이 나요. 농산물을 수확하고 나면 열이 나는데 그 열이 그 비닐에 그냥 있기 때문에 습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관할 때는 잘 습기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파의 경우에도 다 손질되어 있는 파하고 뿌리째 있는 파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꽤 많이 나요. 꽤 많이 나서 사실 이렇게 뿌리째 있는 파를 사서 조금만 손질하면 되거든요. 이제 갈색으로 변한 부분들 떼어내고,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기로 파는 잘라서 이것만 넣으면 또 얘 자체의 습기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보관 용기에 보관하실 때는 키친타올을 깔고 썰어 놓은 파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위에 또 쌓을 때는 키친타올을 다시 깔고 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이제 위에도 한 번 더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그래도 얼리지 않은 생파를 꽤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또 파들은 이렇게 냉장실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 썰은 파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그 상태로 썰어가지고 그 지퍼락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식품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